그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에 제 평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미역국 끓이면서 라디오를 틀었고 평소처럼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다 어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네. 중얼거릴 뿐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오늘 경로당에 자몽차 타갈까? 혼잣말을 하며 외출 채비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땡땡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혹시 김모 선생님 맞으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 그런데요. 선생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7분 대포 통장에서 불법 자금이 이체되려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는 너무나 단호했고 왠지 진짜 경찰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네? 대포 통장이라뇨? 전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통장도 남한테 빌려준 적 없는데요. 선생님 놀라지 마시고요. 이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든 통장과 금융 자산을 지금부터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보여? 예.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예금을 전액 출금하신 뒤 지정된 방식으로 저희 수사팀에 인계하셔야 합니다. 이건 국가에서 진행하는 긴급 안전조치입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머릿속이 얼얼했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전액 출금하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 혐의 계좌로 등록돼 자동으로 압류 조치됩니다. 또한 선생님은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어요. 입건이요? 당연하죠. 요즘 어르신들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절대 전화를 끊지 마세요. 끊는 순간 저희 시스템에 협조 거부로 기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들고 신발을 신었죠.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계좌가 농협 국민신한 하나 이렇게 4개인 거 확인됐습니다. 예금 잔액은 대략 4,900만원 맞으시죠?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보안부처 협조를 통해 실시간 금융 조회 중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중국발 IP에서 조회 시도된 기록도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중국이라는 말에 정말 섬찟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요 며칠 동안 인터넷 뱅킹을 하시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알려준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인터넷 뱅킹도 안 해요. 폰으로는 문자 보내는 것도 겨우 하는걸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선생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떡하죠? 일단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수표든 현금이든 전액 인출하신 뒤 저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경찰 보안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하세요. 수표로 인출하시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가능하면 1,0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받으세요. 예. 은행 직원이 혹시 이 돈 어디에 쓰시려고요? 묻거든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하세요. 지금은 절대 경찰 수사권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입니다. 제가 은행 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이어폰 꽂고 주섬주섬 버스를 탔죠. 가슴은 뛰고 손은 덜덜 떨리고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맞나? 의심은 들지만 입건 압류 중국발 IP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 들어선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때렸습니다. 창구에 가셔서요. 말씀드린 대로 2,400만원 수표로 끊어서 요청하세요. 그 다음 지시 드릴게요. 전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혹시 정말 내 계좌가 털린 거면 가족들한테 민폐일 텐데 그 불안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진짜 경찰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제 인생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돈을 맞는다고요? 수표가 안 되고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눈앞에서 빼앗길 뻔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던 제 손엔 2,400만 원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도둑이라도 된 기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수표를 넣으며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어요. 괜찮아, 이건 다 내 돈이야. 나중에 돌려주면 돼, 잠깐이면 돼. 가방에 손을 꼭 쥐고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데 귀에선 계속 전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상대는 끊지도 않더라고요. 꼭 제가 말을 끊을까봐 감시하듯이 제 숨소리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수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셔야 해요. 이건 검찰과 협력 중인 특별수사니까 수표는 증거로도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수표가 안 된다니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전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가방끈을 한껏 조이고 다시 줄을 섰죠.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르신, 또 오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망설이다가 결국 말해버렸어요. 경찰에서요, 제 통장이 위험하다고 해서요. 이 수표 말고 그냥 현금으로 다시 찾으래요.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지금도 그분이랑 통화 중이세요? 그 말에 등골이 쭈뼛섰어요. 전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죠. 화면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저 멀리서 상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누구랑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공무 수행 중이에요. 불필요한 접촉은 수사 방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요. 저희 요즘 이런 사례 진짜 많아요. 수표, 현금, 통화 안 끊고 따라다니는 거 너무 똑같아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보이스피싱? 아니야,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왜?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사람 말투도 이상했고 경찰인데 너무 다그치고 화도 내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기 속 목소리가 또 쏟아졌죠. 당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수사 방해예요. 현금으로 인출 안 하면 계좌 전부 압류됩니다. 이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켜먹나 싶고 무엇보다 압류라는 말에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왜 믿어야 하는데요? 차라리 우리 아들한테 맡길래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콩닥거렸죠. 하지만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어요. 뭔가를 끊어낸 것 같았거든요. 문득 고개를 드니 길 건너편에 파란 간판이 보였어요. 지구대. 내가 지금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지구대 문을 여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왠지 모르게 단단해졌어요. 안에 계신 경찰분께 제가 말했죠. 저기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경찰이 자꾸 돈 달라고 해요.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바뀌더군요. 진지하고 조용하게 제 말을 다 들은 뒤 바로 말하셨어요. 어르신, 지금부터 저희가 움직일게요. 협조만 해주시면 범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전 경찰 지시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 일 없던 척 식탁 위에 수표를 올려두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떨리는 손을 무릎에 꼭 붙이고 숨을 죽이고 현관문 쪽을 응시하며 기다렸어요. 이 자식 진짜 오긴 올까? 시간이 흐르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왔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 낯선 그림자, 문이 열리는 소리.
그때였습니다.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외침.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현장에서 그 사기꾼을 덮쳤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앞에서, 제 돈을 노리던 그 사람을 말이죠. 그 젊은 남자, 경찰에게 붙잡히며 하는 말이 압권이었어요. 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래, 나도 시킨 대로만 했었지. 하지만 한 가지 달랐어요. 난 중간에 멈출 줄 알았거든. 사기꾼이 체포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경찰서에 다시 들렀을 땐 담당 형사분이 커피를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진짜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인출책을 바로 잡을 수 있었죠.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조금은 어깨가 으쓱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사실 그 돈은 제가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준 금반지 몇 개 팔아 시작해서 남편 몰래 사치하지 않고 용돈도 조금씩 아껴서 만든 내 이름 없는 통장들. 나중에 병원비라도 쓸 수 있게.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게. 그 마음 하나로 차곡차곡 쌓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서 굴러온 조선족 사기꾼한테 줄 뻔했다니. 화가 났다기보다 허탈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질까? 왜 나 같은 사람들을 노려서 이렇게 심장을 쥐어뜯는 짓을 하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막내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해? 상견례 때 이후로 좀 이상하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했죠.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감춰야 하나.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갔었어.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거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린 하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감춰뒀던 응어리가 훅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 그 돈? 나 혼자 벌고 모은 거지만 결국 너희를 위해 쓰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곁에 사람이 있어야 어떤 일이 닥쳐도 안 무너지더라. 그 이후로 가족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 돈을 모았다고 해서 화낼 생각은 없었어. 근데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조심스럽게 살았을지 그걸 몰라서 내가 미안하지. 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늙어가는 것도 무력해지는 것도 가끔은 너무 쓸쓸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가족들이랑 소소하게 자주 밥도 먹고 가끔은 그 돈 조금만 빌려줘 하며 농담도 하고 서로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방송 나가셔도 괜찮을까요? 이 사례가 다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고민했죠. 내 얼굴 나가는 거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생각했어요. 내가 당당하게 살아온 이야기인데 이게 왜 부끄러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전화 온다고 다 믿지 마세요. 정말 경찰이라면 절대 집으로 돈 가지러 안 옵니다.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시고 경찰서로 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 돈이지만 그 돈은 당신 삶 자체라는 걸요.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구대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덕분에 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이 엄청 효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수표 찾는 노인 보면 다들 한 번쯤 물어본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나도 한몫했구나. 늙었다고 무시받을 나이 아니지. 그리고 말했어요. 그놈들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이번엔 내가 먼저 전화할 거야. 당신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어요 하고 말이야. 이 나이 먹도록.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쿵쾅거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가족을 믿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서 아끼고 감추며 조심조심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소중한 마음 누군가는 분명히 이해하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이 걸어온 인생의 무게 우린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연 없인 못살아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진짜 경험, 진짜 감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